네.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 나누는 공동체 북포럼 대전 4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트레이너가 꼭 알아야 할 99가지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네. 진짜 주의 깊게 좋은 내용들 많이 새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선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남아온 역사 일에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이 나오시기 처음인 것 같아요. 패널분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족산에 가니까 돼지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상으로 돼지 아빠를 자청을 했습니다. 결국 희망사항입니다. 얼굴돼지, 몸매돼지, 말돼지. 자,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이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만도 잡고 통증도 잡고 인성 잡는 퍼스널 트레이너 강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춤 건강, 맞춤 운동, 운동을 사랑하는 남자, 운동 처방사 신영윤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정재 닮으셨다고. 야, 네. 저도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젊으셨을 때는 한때 난리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미남이세요. 네. 너무 지나친 그쵸. 칭찬은 또 사실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트레이너가 꼭 알아야 할 99가지 진실과 거짓의 저자님이신데요. 한남대 생활체육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한국사회체육학회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학교에서는요, 남다르게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네. 큰 박수 또 보내주시고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에 앞서서 우리 한 책을 읽고 오지 않으신 또 시청자분들 계실 거고요. 또 네,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네,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매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으로부터 쪽지를 통해서 질문을 이제 수합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코멘트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면서 궁금해하는 또 그 학생들 중에는 트레이너라든가 운동 처방사 같은 것을 이제 그런 직업으로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그런 네.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참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도전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리에 쥐가 왜 나는지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려면은 사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거에 따른 어떤 배경 지식 네. 이런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에 쥐가 난다던가 그 밖에 뭐 운동을 하다 담에 결린다던가 또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초등학생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아빠에게 아침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저녁에는 바닷물이 빠지는데
이런 밀물과 썰물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 학생한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참 난감한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만류 인력이 어떻고 또 지구와 달이 공전과 자전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죠.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은 트레이너들이 자신이 궁금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또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회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을 때 네.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해 가지고 과학의 언어로서 전달했을 때 그 지도의 대상이랄까 클라이언트가 보다 신뢰를 갖고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참조하기에 좋은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사람은 네. 역시 체육 관련 계열에서 네. 공부를 해서 사전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큰 참조가 될 테고요. 네.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네. 일부 내용들은 충분히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이제 운동에 관심은 많은데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목만 보고 야 이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증을 또 네, 해결해 주실 분과 그리고 질문들을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통 체중을 줄인다고 하면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느냐, 네.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느냐고 항상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질문도 실제적으로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연구도 네.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에 따르면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지 유산소성 운동을 먼저 하든지 그 체중 감량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아주 뭐 의미 있게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체중 감량의 효과가 더 조금이라도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인체의 여러 가지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또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인체를 더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세팅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잘 세팅된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의 연소가 더 잘 이루어진다. 사실 그것이 이제 생리학적인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력 운동을 먼저 하더라도 준비 운동은 유산소적 성격의 심폐순환 계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느닷없는 질문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할 만한 근력 운동을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 상당히 네.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책상 앞에 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탄력 밴드 같은 거 네, 그런 네. 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탄력 밴드를 이용을 해서 네. 늘리거나 네. 또는 잡아당기거나 네. 또는 의자에 걸쳐서 이렇게 당기는 형태의 운동 네, 네. 그런 형태의 운동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잠시 몸을 일으켜서 네. 팔을 직접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런 상태로 뭐 이렇게 올렸다가 네. 이렇게 하는 운동. 야, 바들바들바들. 그래서 너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았어야 되는데. 아, 네. 아, 그렇군요. 앉아 있을 때도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앉아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력 운동이 평소에 할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네. 잠깐 이제 일을 하시다가 멈추고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퇴근 후에나 오전에 하시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고요.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보충제 같은 것들을 많이 사 먹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보충제의 뭐 효과나 그런 것을 꼭 먹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그건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그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엇갈린 상반된 주장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주제에 대한 정설이랄까요? 그것을 네.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균형 있는 3대 영양소가 균형 있는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균형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3대 영양소가 있죠.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네. 탄수화물이 65%, 또 지방이 20%, 단백질이 15%를 먹게 된 것이 가장 균형 있고 건강에 좋은 그런 식습관으로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 단백질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는 그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0kcal를 하루에 소비한다 했을 때 네. 운동으로 추가적으로 1,000kcal를 더 소모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 섭취 비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섭취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칼로리 섭취량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동호인 차원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상업적인 측면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네.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국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칼로리 섭취만 균형 있게 섭취하면은 하루 2시간, 3시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정도 가지고 단백질 보충의 필요성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인체 몸에 뭐 많이 먹으면은 근육으로 다 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그 뭐든지 탄수화물이든지 단백질이든지 몸에서 필요한 거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의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네. 그렇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이 단백질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나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요산이나 네. 또 요소라든가 또는 크레아티닌 같은 질소 화합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서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혈액을 산성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뼈도 약하게 오히려 만들게 되고 또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네. 또 인체 간에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무분별하게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내 근육을 늘리겠다 하는 생각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도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니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보통 그런 보충제를 권해주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살이 빠지고, 네, 그것만 먹어도 이제 전체 영양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 이래서 저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살은 좀 그렇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예, 아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라고 한다면 먹어서 건강을 유지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상해진다고 하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와, 귀한 정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발 질문을 네네. 드린다면은 단백질 보통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닭가슴살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 저자님 말씀처럼 닭가슴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도 안 되고 오히려 뭐 그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그거는 조금 더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충제와는 다르게
닭가슴살은 일반적인 우리가 뭐랄까요? 식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뭐 과다하게 섭취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이제 이를테면은 하루에 약 100g 정도의 단백질 뭐랄까요? 닭가슴살 정도를 갖다가 섭취를 한다면은 열심히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은 역시 이제 정도의 문제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막 그 닭 2마리씩 먹고. 네. 좋습니다. 예,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면 네, 네. 닭가슴살 자체가 어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저도요. 닭가슴살 자체가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닭가슴살이 그 단백질의 보충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자체에 지방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위험성을 줄여주고요. 네. 또 똑같은 크기의 음식에 비해서 포만감은 많이 주면서 또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요 식품 근본이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그것이 잘 활용하면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무조건 닭가슴살만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그거에 자체의 효과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올 걸 그랬습니다. 편을 대시는 분들이 보니까 근육이 울뚝불뚝 해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힘만 들고 효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이 아니라 1994년도에 제가 생리학 책을 처음 쓰면서 네. 그 윗몸 일으키가 배 부위에 지방을 빼는데 그다지 효과적인 운동이 아니라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와.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반론적인 네. 네. 상식을 깨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네.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문하고 뭐 그런 일이 네.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이게 거의 상식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네. 어디에 좋으냐 하면은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고 네. 또 우리의 코어 근육이라고 있죠. 척추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근육들도 강화시키고 또 우리 호흡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로막, 횡격막이라고도 그러죠. 이런 횡격막이라는 근육도 이제 강화시켜 줍니다. 또 내장 영역의 기능도 활성화시켜 주고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복부 부위의 지방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운동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지방을 연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한 총 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해서 인체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방 조직으로부터 연료가 제공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방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파가 껍질을 벗겨질 때 바깥쪽부터 벗겨지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비한 총 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해서 양파가 벗겨지듯이 벗겨지는데 네. 다만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특정 부위가 더 많이 벗겨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균일하게 벗겨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는 것인데 특정 부위의 운동을 통해서 특정 부위만의 지방만을 뺄 수 있느냐 이런 많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태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윗몸 일으키를 통해서 뱃살을 뺀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운동은 아니다.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운동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 총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은 뭐냐? 네. 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큰 근육들이 있습니다. 네. 대흉근이라고 하는 거. 네. 또 복근도 역시 포함되죠. 네. 또 요 어깨 부분을 이루는 삼각근이죠. 네. 여기 이제 트레이너
분들은 잘 아시죠. 네? 강 선생님이나 뭐 다 잘 아실 내용인데 우리 요 승모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등에 큰 근육이 광배근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큰 근육이 어디 있을까요? 또 우리 대둔근 이 아주 크죠. 그다음에 우리 다리에 있는 대퇴근, 또 이 넓적다리 뒤편에 있는 햄스트링근이라고 하죠. 야, 그다음에 우리 네.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육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네. 신체를 이동시키는 형태의 전신 운동이 가장 복부의 살이든 팔뚝의 살이든 넓적다리의 살이든 그것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잘못 알려진 네. 상식 중에 하나가 특정 부위의 운동을 통해서 그 부위만의 지방을 선택적으로 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